자, 우리 극한 좀 봅시다. 야, 극한은 기본적인 것만 좀 하고 문제 잠깐 봅시다.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갑시다. 이거 알고 있죠? 극한 값 언제 갖는다고? 좌극한하고 우극한 갔을 때 우리가 극한 값을 갖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부정형 함수값을 아니 극한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극한값을 결정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부정형 네 가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쵸? 다 알고 있나? 한번 볼까? 첫 번째 부정형 중에 첫 번째 뭐죠? 0분의 0꼴 0분의 0꼴 기억나나요? 0분의 0꼴 응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알았죠?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첫 번째는 어떻게 풀면 되냐? 당연히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 알죠? 인수분해 후 뭐 하면 되는 거지? 약분. 그러면 0분의 0꼴이 해제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 그치? 다항식이 분모분자에 있는 두 다항식이든 뭐든 걔가 인수분해가 돼. 공통인수가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0분의 0꼴이란 말은 나머지 정리해서 0이란 소린 거니까 인수를 가지고 있고 걔가 약분이 팍팍 되는 거야. 두 번째 뭘 써야 되는 거지? 모르겠으면 로피탈. 어디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분모하고 분자가 다항식이야 라고 하면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로피탈의 정리 모르면 안 돼. 와우 안 돼. 이 로피탈의 정리 그래도 물론 로피탈의 정리를 막 엄청 쓸 수 있는 문제를 내진 않아. 선생님들도 다 알아. 수능 낼 때 되도록이면 이런 거 다 언제 써? 내신 할 때라든지 보통 사교육에서 쓰지. 수능 강사들이. 그럼 그런 거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래. 그래서 막 내가 비율관계 이런 거 막 해주잖아. 안 내. 왜? 다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 그럼 그거 안 쓰고 하는 거 내야지. 수능에서는. 자, 근데 로피탈 정리 그래도 기본적인 거니까 알긴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더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fx분의 gx가 뭐이면 0분의 0꼴일 때 걔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래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데 그걸 해제하는 방법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다 이렇게. 뭔 말이야? 0분의 0꼴인데 걔를 0분의 0꼴인데 걔를 미분한 다음에도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같다라는 소리야. 원래의 극한값과 미분한 다음에 극한값이 동일하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로피탈의 정리야.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죠. 그쵸? 원래 0분의 0꼴로 되어 있는 그 극한값을 계산한 거나 미분한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한 거나 같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두 가지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인수분해한 후에 약분하거나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거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부정형은 첫 번째 0분의 0꼴은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두 번째가 뭐가 나오죠? 두 번째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1이 아니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뭘 확인하면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은 걸 확인하면 되죠. 최고차항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이 동일하면 걔네들의 개수가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뭐냐 이게 무슨 말이야?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얘는 뭐야? 개수의 비가 답이지.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답이라고. 알고 있나요? 만약에 분모하고 분자가 있는데 분모가 분자의 차수보다 커? 그럼 얼마야? 0이야. 왜냐면 분모가 훨씬 크니까. 분모가 훨씬 커. 근데 분자는 조그만해. 그러면 0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반대로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 중에서 분자의 차수가 커. 수렴해 안 해? 안 해. 발산이야. 알았죠? 발산. 그럼 발산이 뭐냐? 수렴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럼 너희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뭘 물어보겠냐?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데 최대한 뭘 많이 물어보겠어? 위에 걸 물어보겠죠. 차수 결정할 때 차수가 몇 차야? 이 다항식의 차수가 몇 차야? 를 결정할 때는 보통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결정을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 부정형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원래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한대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아셨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야. 무한대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x야. 이차함수니까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알았죠? 자,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 때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화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해. 알았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일반적으로는 유리화하는 꼴이 많이 나오긴 해. 그런데 여기에서도 유리화하는 경우가 있어. 0분의 0꼴이 나오든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오든 무리식이 나와 있으면 유리화를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 그 0분의 0꼴에도 무리식 나와. 알았지? 0분의 0꼴에도 무리식 나와.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도 무리식이 나와.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리화하는 케이스가 많아. 유리화하면 뭐가 돼? 여기는 유리화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일어나고, 무리식이면 유리화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일어나고. 아, 로피탈 쓰기 좀 쉽지 않겠지? 무리식은 우리가 미분하는 걸 안 배웠단 말이야.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무리식은 안 배웠단 말이야. 공식적으로 무리식은 어디에 나와? 미적분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물론 할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로피탈보다는 인수분해 쪽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도 보통 무리식이 나오면 유리화해서 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냐? 이렇게 보시고, 네 번째가 뭐야? 네 번째가 무한대 곱하기 0꼴. 야, 이거 한 번만 생각해봐. 어떤 값이 무한대로 간대. fx가 무한대로 간대. 근데 그 옆에가 뭐가 곱해져 있어. 잘 생각해봐.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가는데 fx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옆에가 뭔가 곱해져 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무조건 무한대로 간대. fx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냥 걔 무조건 커져. 거기에다가 3을 곱해봐. 무한되겠지. 4를 곱해봐. 무한되겠지. 마이너스 100을 곱해봐. 그래도 무한되겠지. 마이너스 200을 곱해. 그래도 무한되겠지. 300을 곱해봐. 그래도 무한대란 말이야. 그럼 이게 수렴하고 싶어. 그러려면 최소한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냐면 이 녀석이 0으로 가야 수렴할 가능성이라도 있어. 꼭 수렴하는 것도 아니야. 꼭 수렴하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이 녀석이 무조건 수렴해야 돼. 어떤 극한값을 가져야 돼 라고 하면 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0으로 가야 돼. 일단 0으로 간 다음에 고민해야 된다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럼 니들이 무한대에다 옆에가 뭐가 곱해져 있어야 돼? 무조건 0으로 가는 게 곱해져 있어야 그래야 최소한 수렴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줘. 무한대 곱하기 0꼴이야. 이게 물론 수렴하는 거기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얘가 수렴한데 그럼 이 새끼는 0밖에 안 돼.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부정형 네 가지이고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로 이제 뭘 하는 거야? 이런 성질을 가지고 미정계수를 하는 거야.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는 우리가 계수를 뭐 하는 거지? 결정하는 거지. 뭐 문자가 A, B, C 두 개 나올 수도, 세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걔네들을 뭐 이런 성질들 우리가 알문으로 이래서 다 결정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여기 문제 챕터들은 당연히 처음에 뭐 나오겠냐? 극한값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 두 번째 뭐 나오겠냐? 부정형 형태의 극한값들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를 물어볼 거고, 세 번째 그로 인해서 미정계수들을 결정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볼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건 내신 때는 그렇게 다 물어보고 수능의 형태에서는 필요한 것들만 사실은 물어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는지 잠깐 보시는데 뭐 그래봤자 피해가지 못하네요. 그쵸? 첫 번째 뭐 물어보죠? 그냥 극한값 물어보죠. 이거 못하면 걔 큰일 납니다. 극한값 할 때 너희들을 애 먹인 애가 누구야? 너희들을 짜증나게 하는 애가 누구야? 극한값, 여기 제일 위에 거 부정형 말고 지금 극한값 물어보는 거야. 극한값 할 때 너희들 애먹이는 애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있을 때 애먹어. 아까 제가 물어본 것처럼 마이너스 있을 때 애먹어. 그래, 그런 애들만 살짝 조심하면 돼.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이런 애들이 있잖아. 리미트 x가 뭘로 갈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는데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면 살짝 헷갈릴 때 있어.
뭘로 가는지 좀 조심은 해야 되죠. 뭘로 가는지 조심해야 되죠. 이건 뭐냐?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란 말이야. 내가 아까도 보여줬지만 잘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뭐라는 소리야? 0.9가 여기로 가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냐? 얘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얘가 뭘로 바뀌냐? 마이너스 0.9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가죠. 우극한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얘는 원래 뭐냐? 1 마이너스였는데 여기로 가려면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바뀐다고. 그럼 내가 얘를 읽을 때는 뭘로 읽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인 걸 찾아서 읽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음수일 때 항상 조심해야 돼. 방향이 바뀌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중요하잖아. 그치? 그때 그 값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물론 이때 합성함수도 나오긴 해. fgx. 합성함수도 읽는 거 아주 중요하죠. 가운데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합성함수 할 때 가운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가운데 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무슨 말이야? fgx, fgx 있는데 이게 다 연속이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1 플러스인데 여기에서 요 g가 그냥 3인지 3 플러스인지 이거 알아야 될 때가 있어. 뭔 말이냐면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게 g야. 그럼 내가 쓸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 1 플러스지? 그럼 이렇게 가. 삭삭삭삭삭 이렇게 가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얼마냐면 2가 되고 여기가 얼마냐면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결국 우극하는 얼마인 건 얼마로 가는 건 정해져 있냐면 2로 가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2로 가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fx를 읽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제 f로 가야 되잖아. 그치? 요 2가 f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2가 들어가면 아주 땡큐한데 다시 봤더니 여기가 이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뭔 말이야? 야, 내가 F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F인 거야. 그냥 그림 대충 그린 거야. 내가 그치? 얘가 F인데 얘가 그냥 이면 이쪽인지 이쪽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가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확인해? 밑에서 올라왔어, 위로서 올라왔어를 내가 체크해 줘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 보면 2가 되겠는데 2보다 작은 애에서 2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써줘야 돼? 2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합성함수 할 때 이 부분이 2 마이너스인지 2 플러스인지 그냥 계속 2인지 이 세 가지 꼭 체크해 줘야 돼. 지금은 2 마이너스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면서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합성함수까지 극한값 할 때는 합성함수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돼 있고 얘는 그냥 읽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치환하는 게 합성함수입니다. 이 치환하는 게 합성함수예요. 유형 2번에 나와 있는 이 치환이 방금 전에 내가 말한 합성함수야. 합성함수를 치환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 x자리에 x 말고 딴 게 들어가면 무조건 합성함수야. 이해됐죠?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x-1이 있는데 x가 0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합성함수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극한 좌극한. 합성함수니까 x가 어디로 가냐면 0 플러스로 갈 때 x-1은 어디로 가? 이렇게 체크하면 돼. 자, x가 0 플러스로 가. 그럼 x가 0 플러스로 가면 x-는 어디로 가니? 아, 어려운가? x가 0 플러스로 가면 x-는 어디로 가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어디 볼까요? 이렇게 되죠? 0 플러스면 이렇게 가네. 그치? 그럼 얘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는 거지. 0으로 가는데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0보다 큰 애지. 그럼 얼마 같은 애야? 0.1 같은 애들이지. 그럼 얘가 0.1 같은 애들이면 원래는 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니 작니?
그치.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0.9잖아. 그럼 0.9에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다시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로 가는 건 내가 알아. 근데 왼쪽에서 오니 오른쪽에서 오니 이렇게 판단할 때 0.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0.9가 되니까 마이너스 0.9가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읽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데 이게 다 합성함수죠, 사실은. f 얼마죠? 이거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우리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로 가네요. 이렇게 갑니다. 괜찮습니까? 옆에 거 합성함수도 한 번만 시도해 보시면 되는데 똑같은 논리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fx 그냥 높아심에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얼마냐면 이번에는 1 플러스입니다. 1 플러스면 fx에서 1 플러스를 읽어주세요. fx에서 1 플러스 읽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에서 작은 데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다시 여기 요렇게 들어가는데 f의 마이너스 1쪽을 빨리 읽어야 돼. f의 마이너스 1쪽을 읽는데 좌극한이죠? 왼쪽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지? 2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시죠. 이거 방향성 되게 중요합니다. 나도 실수합니다. 너희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합성함수에서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값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성질들 나와 있는데 아, 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잠깐 미안해. 뭘 제일 먼저 봐야 되냐면 수렴할 때야. 이 모든 극한값의 성질들은 수렴할 때 성립하는 거야.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하지 않잖아? 그럼 저런 거 성립하지 않아. 알았죠? 성립하지 않아. 뭐가 성립하지 않아? 둘이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한 것과 각각의 극한값의 합이 또는 차가 같냐라고 물어볼 때 수렴하지 않으면 이거 성립하지 않아. 이거는 항상 조건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 5번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애가 뭐냐? 샌드위치 정리인가? 그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사이에 있으면 같다라는 거 되어 있는데 그 샌드위치 법칙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성질의 변형들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건데 유형 10번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가 더 어려운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x가 1로 갈 때 x-1에 fx 한 다음에 뒤에 x 플러스 1 곱해도 되는데 따로따로 뜯어서 계산해도 된다 했잖아. 수렴하면. 그럼 이 녀석은 얼마 하냐면 3이 되고 이 녀석은 2가 되니까 둘이 곱한다면 6이라고 해도 된다는 뜻이야. 따로 뜯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알고 계시죠?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5번입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든지. 이 다음은 이제 뭐 하냐? 부정형 나오는 거야. 부정형 첫 번째 인수분해, 부정형 첫 번째 인수분해. 근데 우리 책의 로피탈 정리도 설명이 돼 있어. 우리 책의 로피탈 정리도 설명이 돼 있으니까 로피탈로 풀든 인수분해로 풀든 알아서 화이팅. 와, 이거 도대체 어느 미래야? 2만 121학년도. 너희 그때 뭐 하고 있을 거야? 죽었죠? 모르잖아, 그치? 너희 후손에 해서 한 몇 번 정도 영겁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와 2만 년이면 너무 뒤다, 그치? 별 동하지 않았을까요? 아, 지구가? 아, 그럼 저기 다른 계에 가 있을까? 와, 대박.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분의 0꼴인데 로피탈을 쓸 수 없어. 무리함수. 물론 선생님 무리함수 미분할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할 수는 있다 그랬지. 이거 미분 어떻게 한다 그랬냐? 이거 미분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안 알려줬냐? 얼마죠? x의 2분의 1로 가서 무리함수, 뭐라 그러냐? 미분하면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무조건 빼면 돼, 뒤에.
원래 너희가 어떻게 하냐? x의 제곱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얘 앞으로 내려가지. 그 다음에 x이 얼마냐? 2 빼기 1을 해서 여기다 1 쓰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여기도. 2분의 1 빼기 1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실제 미분하면 쟤가 되긴 해요. 알았죠? 그래도 로피탈 쓸 수 있긴 하다는 뜻이야. 그렇지만 보통 그거 내겠냐? 그쵸? 여기 보시면 극한값이 여러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무리식이 들어가 있으면 다 그 뭘로 하면 되는 거죠? 유리화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유리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유리화한 다음에 0분의 0꼴이잖아. 유리화한 다음에 인수분해 무조건 일어나. 아니 약분 일어나. 무조건 약분. 이거 유리화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냐? 이 안에 x-3 들어가 있어. 유리화하면 이 안에 x-3 들어가 있다고. 진짜로요? 라고 물어보면 제곱하니까 2x-5 빼기 1이잖아. 그러면 2x-6 들어가니까 2에 x-3 있어서 얘하고 무조건 약분되게 돼 있습니다. 0분의 0꼴이 해제되어야 우리가 0분의 0꼴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0분의 0꼴이 하나 더 남아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네. 0분의 0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0분의 0꼴 조금만 더 보고 0분의 0꼴이 아닌데 여기?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문제 한번 봐봐요. 이거는 조심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네요. 여기 바꿔놔요. 0분의 0꼴이 아니라 뭐죠? 여기 타이핑이 너무 많이 잘못되어 있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